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한국인들 300여 명이 지금 체포되어 있는데요. 자진 출국 형식으로 사실상 추방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가느냐 아니면 추방을 당하느냐 둘 중에 선택인데요. 그 선택 중에서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기로. 그러면 이제 추방이 아니고 자진 출국 형식입니다. 사실상 추방이지만 형식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하면 강제 추방당했다는 기록이 안 남게 이렇게 해보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 들어가는 게 가능하죠. 근데 추방을 당하면 사실상 미국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행을 택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돌아온다. 다만 강제 추방 형식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말에 전세기를 띄운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추방당하는 사실상의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이재명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10일 만에 대굴욕을 당했다. 이건 대굴욕이죠. 수백조 투자를 약속해놓고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물론 미국 측에서도 투자를 해놓고 하라고 해놓고 나서 그렇게 또 뒤통수를 치는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또 한쪽에서는 하지만 좌파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을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해 왔거든요.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나태했던 거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을 빨리 타결 짓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빨리 구체화 시켰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 관세 협상과 투자 협상을 타결 짓는 과정에서 비자 문제도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한 이재명의 문제인 거지 사실상 트럼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지 불과 열흘 만에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 기업 합작 공장을 급습한 거, 그래서 한국인 300여 명을 무더기로 체포한 거, 이거는 초유의 사태고 지금까지 있었던 단속 중에서도 가장 큰 건데,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번에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이 단속한 거는 사실상 사업장 대상으로 보면 최대 규모의 집행 작전이었고, 마치 이것을 군사작전 하듯이 했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상 여기 거의 모두가 동원됐거든요. 국토안보수사국도 동원됐고, 마약 지금 단속국도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FBI도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그거 말고도 또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그런 어떤 단속국도 또 모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ICE,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도 또 국토안보수사국 그리고 FBI 모두가 동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이 된, 그래서 500명이 넘어요. 그 쳐들어온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체포된 이들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거나 취업이 금지된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거나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한 사람들인데,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남미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걔들이 얘기하기로는 영장을 히스패닉계 4명 뭐 거기를 잡으러 온다고 왔는데, 근데 히스패닉계 4명이 영장에 적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체포된 사람은 거의 다가 한국인이란 말이죠. 70%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31일 발부됐다는 건데, 4명을 잡는다고 하고 나서 사실상 현장에서 말하자면 불법 체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영장은 히스패닉계 4명을 잡는다고 돼 있고, 그 4명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명분으로 여기 현장에 와보니까 바로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현장을 검거했다. 바로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이죠. 그 4명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 핑계에 불과하고, 이재명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재명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 투자를 약속했는데, 지금 그 3,500억 달러 투자가 구체화되지 않는 거 등등등등에 대한 불만 아니냐. 뭐 민주노총에 대한 손복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미국이 민주노총을 잘 알 리도 없고,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재명이 말이죠. 셰시하는 거, 중국에 전승절에 우원식 보내고 박지원 보내고 그런 거, 그런 것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불과 협상이 끝난 지 10일 만에 벌어진 이례적 단속,
이걸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적 성과는 빛이 발한 거고, 마침 들어와 가지고서 무슨 성과가 있는 것처럼, 성과가 없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광을 팔았는데, 그리고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리고 미국에 가서 말이죠, 아부를 떨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열흘 만에 수포로 들어갔다. 도대체 열흘 만에 이렇게 대굴욕을 당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재명 리스크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재명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 한국은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위태로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0일 전에 가서 아부를 떨었어요. 그리고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얼마나 그야말로 아첨을 떨고 아부를 떨고 왔습니까?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기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굴욕을 당한 것은 이게 바로 이재명 리스크다. 근데 이재명 리스크는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될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리스크라는 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세시, 이게 하나의 큰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5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투자 약속이, 그것도 현금으로 갖다 박으라는 건데, 현금으로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애완보유고가 4,09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 4,000억 달러 조금 넘는 거야. 근데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현금으로 가서 박습니까? 뭐 대출이나 보증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기업이 1,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건데, 그 1,500억 달러는 또 어디서 나서 그걸 투자를 금방 할 겁니까? 등등등등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사실상 들어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들어줄 것처럼 했냐는 거지. 트럼프가 처음에 3,500억 달러, 그리고 또 1,500억 LNG 1,000억 달러, 그 다음에 대기업 투자, 이런 걸 약속하면 우리가 그걸 해주는 조건으로 15%로 해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일본은 말이죠, 전체 5,500억 달러로 15%로 다 퉁을 친 겁니다. 근데 우리는 GDP 같은 것이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일본에 비해서 경제력이 상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3,500억 달러 플러스 또 1,000억 달러, 4,500억 달러, 거기다가 또 기업 투자 1,500억 달러, 6,000억 달러까지 높여놨냐는 거지. 이게 협상의 어떤 실패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3,500억 달러가 원래가 3,500억 달러 말고 일본에 비해서, 일본이 5,500억 달러면 우리는 2,000억 달러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NG 1,000억 달러 사오고 1,000억하고 2,000억하고 한 3,000억 달러만 하면 되는 건데, 괜히 마스가 한다 해가지고 1,500억 달러를 걷다가 덤을 씌워버린 거 아니야.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3,500억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제시한 거나 똑같아. 그냥 2,000억 달러밖에 못한다. 우리는 우리 국내 경제 규모로 봐서 일본하고 비교를 해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는 2,000억 달러다. 그리고 1,000억 달러 LNG 수입 그건 해오겠다. 이 정도로만 했으면 얼마든지 대신 말이죠, 쌀 같은 거라든지 소고기 같은 거에 대해서 원령 제한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를 양보했으면 되는 건데, 결국은 소고기 원령 제한 끝까지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쌀 수입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거 부수적인 거 부스러기 얘기하느냐고, 결국 이쪽에 돈을 더 퍼주게 된 거예요. 돈을 더 퍼준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외환보유고가 없으니까 돈을 퍼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이재명이 깨닫고, 또 가가지고 딴소리를 하니까 트럼프가 너 한 달 전에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왜 다르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담을 갖다가 비공개담을 중단시켜버리고 한국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현대차 공장을 갖다 급습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재명이 뭐 법치주의 어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공군기지, 미군기지, 여기를 갖다가 이제 급습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법치주의 어쩌고 그러니까 나도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법치주의로 보복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300명은 이제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온다. 사실상은 추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 추방을 당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한국 공장에서 미국 소재 어떤 그 또 그런 굴욕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10일 만에 벌어진 이재명의 대굴욕이다. 이것은 이재명 리스크다. 이재명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주시고요. 강신업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